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계에 도전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극한을 이겨낸 도전은 인생의 쾌감을 맛보게 하는데요. 떨려도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익스트림 챌린지에서 만나보시죠. 고창에서 즐기는 짜릿한 스포츠. 맞게 찾아왔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면 짜릿한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짜릿한 거라면 여기죠. 여기요? 예. 왜 여기 어딘데요? 여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뚝 떨어지는 거요? 예. 혹시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요. 패러글라이딩이요? 예. 설마 저 작은 깃털들이 패러글라이딩? 공중에서 느끼는 자유. 패러글라이딩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 전에 먼저 안전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륙할 때 무섭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고 해당 질환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면 없다에 체크하시고 다 작성하시면 저한테 주시면 되세요. 네. 한번 입어보실까요? 감각 있는 비행복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고민한 선택의 결과는 짜잔! 오, 굿 초이스. 우와. 와, 진짜 무거워요. 이거 진짜 무거워. 이러고 올라가는 거라고요, 진짜로요? 영차. 자, 이건 네. 의자. 의자. 하네스. 예, 넣고 어깨네. 어깨 메고. 돌아보시고. 이건 의자인 하네스와 그 캐너피 날개를 결합하는 결합 비너입니다. 손등이 하늘로 가서 이 상태에서 상체 세워서 멀리 보고 심껏 주행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더 빠르게, 더 달려갑니다. 진짜 방금 날았어요. 저 샌 줄 알았어요. 와, 진짜.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얼마나 놀라운지 심장이 지금 아직도 벌렁벌렁해요. 자, 올라가면 더 이제 힐링이 될 겁니다. 짜릿하고. 저 진짜로 빨리 하고 싶어요. 네. 본격적인 비행을 위해 방장산 오프로드를 달리는데요. 얼마나 깊게 들어가기를 고라니가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고라니.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정상까지 올라가고요. 저희가 해발 640m입니다. 고창이 한눈에 다 보이다니. 와, 너무도 아름다운데요? 시원하게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고창. 여기가 풍경 맛집이네요. 선생님, 예, 헐헐 나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패러글라이딩 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7년째 타고 있습니다. 완전 잘 타시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것은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되고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출발할 수 있다는 신호. 이 바람을 타고 창공으로 뛰어드는 순간 이것이 자유다. 마음껏 즐기는 자연의 파노라마. 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은 타본 사람만이 알죠. 이쪽으로 오른발 통과하시고 통과. 가방 매듯이 내실 거예요. 가방 매시고 이제 출발하려 합니다. 바람도 좋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출발이요, 벌써요? 드디어 날았다. 아니, 네. 저 진짜 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상공 640m를 날고 있어요. 640m. 네. 진짜 완전 짜릿하고 바람을 이렇게 잘 느낄 수 있다니. 여기 다 미니어처처럼 보여요.
해냈다는 자신감이 충전되면서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데요. 세상 위로 올라와 보니 모든 것이 너그러워집니다. 즐거운 비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착지. 여기 하늘 나니까 와 너무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고 여기 고창 음대가 자그마한 그 장난감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멋있고 스릴 만점이었어요. 오늘을 기념하는 포토타임 놓칠 수 없죠. 하늘을 나는 기분 최고. 함께한 분들과도 한껏 에너지 얻어서 장풍 발사. 또 다른 익스트림도 도전해볼까요?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감독님, 설마 저거예요? 저거? 대박. 다음 챌린지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답은 아래가 보기만 해도 온몸이 긴장되는데 방금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벽 타고 다시 올라가요? 와 진짜 짱이에요. 완전 멋있어요. 올라갈 때는 짜릿함이랑 스릴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면 클라이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는 초보자분들을 안전하고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먼저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고 저기 있는 암벽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기본은 안전. 그러니 초보자라도 배운 대로 장비를 잘 착용하고 보호장구도 필수겠죠. 근데 선생님, 고창에도 인공 암벽할 수 있는 데가 있네요. 우리 고창 인공 암벽장은요. 동호인부터 전문 선수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까지 와서 훈련을 가능하도록 전국 대회 및 세계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 규모를 갖춘 시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알록달록하게 돌멩이 같이 생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돌멩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우리가 홀드라고 한다. 아, 홀드. 예, 홀드를 잡을 때는 먼저 5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감싸 안듯이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암벽칼은요, 엄지 발가락으로 이 홀드를 딛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손보다 다리를 더 넓게 벌린다. 오른손 따라오시고, 왼손 따라오시고, 오른발 따라오고. 가까이. 예. 우와. 예. 선생님,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근데 힘들긴 한데 엄청 재밌어요. 이것은요,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그 균형을 이용한 운동이에요. 근데 선생님, 고창이 암벽 등반으로 유명한가요? 우리 고창이요,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 암벽 등반의 메카입니다. 우리 고창 투구바위, 속살바위, 할매바위는요, 전국에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온몸에 힘을 주고 근육 쓰며 도전하는데 이 폼 괜찮나요? 예, 왼다리 더 높이, 다리가 안 움직여요, 선생님. 더 높이. 발을 자, 오른다리를 올려 디디셔야 돼요. 잠깐만요. 와, 제가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4m도 못 올라갔어요. 그만 엄살 피우시고 일어나시죠. 힘들어도 다시 도전. 다시 오른발, 왼발, 빨리. 이젠 실외 암벽장으로 가볼까요? 실내 암벽도 타봤으니 심기일전에 배운 대로 다시 도전하면 되겠죠. 홀더를 잡고 발을 디디며 어떻게든 이 한계를 이겨보자. 오, 이거 완전 스릴 만점이에요. 우와.
클라이밍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고창 특산품 수박과 복분자 홀드가 인상적인 높이 16m 인공 암벽장. 이곳은 이미 클라이밍 전문가들에게도 소문난 클라이밍 맛집입니다. 한번 하다 보면은 그 스릴이 있고 또 우리 같은 나이에 그냥 운동 삼아서 너무 좋은 운동 같아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스릴감도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집중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꾸준하게 하게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 굉장히 건강해지죠.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는 이유, 그건 바로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즐거움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용기 내서 지금 도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전해드리는 리포터 김현영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본격적으로 충주호에서 제대로 여름을 즐기는 방법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나는 뭐든지 흥이 많고 적극적인 이제 슬슬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길 때가 된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아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 결심했어. 둘 다 제대로 한번 즐겨보는 거야. 감독님, 어서 가시죠. 우후, 가시죠. 우후. 뻔하지 않은 뻔한 재미가 가득한 곳. 그동안 충주호 눈으로 감상만 하셨나요? 충주호는 온몸으로 즐기는 게 진짜 재미라는 사실. 액티비티를 즐기는 짜릿함과 평화롭게 즐기는 여행까지 모두 가능한 충주호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파워 2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곳이 이 수상레저 액티비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잘 찾아왔네요. 예. 여기 탕금호는요, 이 수명 상태가 좋고 수심의 높낮이가 제일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면이 산으로 막혀 있어갖고 바람이나 영향이 제일 적어갖고 수상레저 즐기기에는 최고 안전한 곳입니다. 1985년에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에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수몰민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런 희생과 노력 덕분에 멋진 풍광을 자아내는 충주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을 아우르는 호수. 사시사철 찾고 싶은 명소 충주호 참 멋지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하실 것은요, 이 수상스키라는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추스키를 하실 겁니다. 오, 재밌겠네요. 본격적으로 수트까지 입고 나온 김현영 리포터. 물놀이 하기 앞서서 스트레칭은 필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 교육 들어갑니다. 배가 끌고 있으니까 뒤로 기대되겠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냥 그쵸,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선다는 생각. 간단한 자세 같지만 물의 저항을 이겨내는 게 포인트. 현영 씨, 잘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거는 절대로 기대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똑바로 서 있는 느낌으로 가라. 요거 한번 제가 제대로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세 교육 이후 바로 물에 들어가는 패기. 역시 액티비티는 기세잖아요. 철봉을 잡고 자세를 맞춰보는데요. 스키 위에 살짝 가서 앉습니다. 살짝 가서 앉아요. 앉아있어요. 아하, 아무리 액티비티에 최적화된 현영 씨라도 첫술을 배부를 수 있나요? 온몸의 운동신경을 깨우고 다시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설듯 말듯 현영 씨 할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볼게요. 무릎 벌리고 조금씩 엉덩이 들고 자세를 유지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잡아봐요.
오늘 수상스키 처음 탄다고 하더니 물 위에서 나네요. 와, 난다. 이게 바로 파워 이성향이 충주호를 즐기는 짜릿한 방법이죠. 너무 재밌다. 잘했어요. 이제 실전입니다. 로프를 잡고 파도를 느끼며 수상스키를 타야 하는데요. 첫 시도는 에고고고고 실패네요. 여기 앉아 있어요. 다시 도전! 로프는 로프일 뿐 무릎을 굽히고 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몰아치는 파도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균형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인정할 만한 실력 아닌가요? 내가 리프트 치고 제일 잘했어. 지금까지 내가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잘하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세 번째 시도! 과연 그 결과는? 물살을 가리며 스키를 타는 현영 씨. 충주호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진짜 처음이고 초보거든요. 저도 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할 수 있다! 수상스키의 짜릿함을 뒤로하고 이제 파워 아이 성향을 가진 이들을 위한 재미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배잖아요. 그런데 배라고 다 같은 배가 아니라고 하네요. 카약은 일반적으로 혼자 주로 이제 타고요. 카누는 둘이 같이 동행하면서 탈 수가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어떤 배를 탈 거예요? 오늘은 아주 낭만적으로 카누를 우리 둘이 같이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어머, 정말 낭만적일 것 같은데요? 카누의 낭만. 그 시작은 카누를 옮기는 것부터입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간 곳은 바로 카누 동호인 사이에서 유명한 장자늪입니다. 충주 조정지댐 하류에 위치한 곳인데요. 사시사철 사랑받는 포인트라고 하죠.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앞으로 저어볼까요? 네. 간다! 출발! 즐거운 여행을 떠나봅시다. 예. 와! 오, 좋다. 버드나무 숲에서 목계 캠핑장까지 약 3.2km 구간, 1시간 남짓 유유히 흐르는 충주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카누에 몸을 맡기고 조용히 충주호의 낭만에 젖어드는데요.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시간입니다. 너무 풍경이 좋네요. 네. 여기 작은 책장이지만 지금 이 좌우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게 갯버들 나무들이에요.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맹그로브 숲 아시죠? 네. 그런 나무처럼 우리나라의 갯버들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이 넓지 않고 이게 좁은 강을 거닐다 보니까 진짜 아마존의 그 정글 숲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배에 의지해 즐기는 카누. 잔잔한 물살 가르며 유유히 흐르는 시간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바쁘게. 근데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삶의 여유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누구든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배 위로 올라오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롯이 물살에 온몸을 맡기고 자연을 만끽하는 카누. 두 눈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봅니다. 충주호의 축복이 끝이 없네요. 아, 평화롭다.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 열정과 낭만을 가득 즐길 수 있는 충주로 오세요! 성격 유형별로 즐겨본 충주호.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선택하던 올 여름에는 짜릿함과 여유로움이 살아있는 충주호에서 물맛 제대로 느껴보세요. 낡고 푸르른 정원이 주는 상쾌함. 그 거대한 초록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좋은 공기도 있고 바람도 불고 가족끼리 오면 참 좋겠어요. 꽃들이 너무 활짝 펴가지고요.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멋스러운 정원들이 펼쳐지는 경주의 새로운 힐링 플레이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 경북의 아름다운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는 순간 눈이 절로 시원해지는 이곳은 경주 남산자락에 있는 경북 천년숲 정원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곳은요, 3가지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경북 1호, 업그레이드, 그리고 신상정원. 이 경주의 숨결과 함께 경주의 멋진 자연을 담은 정원까지 볼 수 있는 곳. 경주에 온 김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고요, 이곳 때문에 경주를 들리게 되는 곳,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상정원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경북 천년숲 정원.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축구장 46개 크기라고 하는데요. 사계절 아름다운 숲과 정원이 있는 곳, 그곳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여쭤보는 게 필요하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굉장히 첫눈에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예, 여기는 경북 천년숲 정원이고요. 지난 4월에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로 개장한 정원입니다. 지방정원? 네네. 사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방정원은 어떤 건가요? 지방정원은 면적이 10헥타 이상, 그다음에 녹지 40% 이상, 그다음에 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이제 갖추어지면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나중에 3년간의 운영 실적을 쌓고 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경북에서 1호. 네네. 이것이군요. 네네. 근데 사실 이곳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곳이었는데 제대로 좀 바뀌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산림을 연구하던 연구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13개의 테마 정원을 조성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뭔가 멋진 기분이 듭니다. 13개 테마공원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곳, 가장 멋진 곳 베스트 3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자세하게도 친절하게 멋지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첫 번째는 숲그늘 정원인데요. 대롱숲, 도토리 쉼터, 침엽수원이 있는 정원으로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천년숲정원, 그중에서도 꼭 와야 되는 곳 숲그늘 정원입니다. 네. 이름부터 뭔가 선선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이곳 소개 좀 들어볼까요? 이곳은 키 큰 나무들이 조성이 돼 있어서요. 뜨거운 여름에 사람들이 좀 지칠 만할 때 시원한 그늘을 주고요. 상쾌함을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양한 수목들이 눈에 띄어요. 어떤 수목들이 있어요? 예, 여기는 시나무도 있고요. 이팝나무랑 벼롱나무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나무도 좋지만 이 나무들은 특징이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물이 지어서 피는 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벼롱나무가 쉼 없이 이제 꽃을 피워줘서 좋고요. 봄에는 이게 이팝나무가 한꺼번에 꽃을 피워가지고요.
눈앞에 이제 하얀 이제 설국이 펼쳐져 있듯이 그런 또 그림을 만들어주죠. 이름이 숲 그늘 정원이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늘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일상이 좀 찌들었을 때 이곳에 오면 힐링해주는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두 번째는 서라벌 정원입니다. 서라벌 정원, 이름에서부터 감이 오시죠? 신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정원으로 신라 천년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거닐 수 있는 테마로 꾸며졌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경주합니다. 이곳은 서라벌 정원. 뒤에 말이죠. 폭포수도 시원하게 펼쳐지는 것이 눈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서라벌 정원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서라벌 정원에는 대표적으로 암서원이랑 천년미소원이랑 구름폭포랑 왕의 정원으로 꾸며주고 8가지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원입니다. 경주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한 곳에 모아놨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천년의 미소원이라는 곳은 이제 수막새에 새겨진 그 예쁜 미소 있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화초를 심어가지고 천년 미소에 이제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꽃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암서원은요, 김유신 장군께서 수련을 할 때 돌을 칼로 내리쳐서 쪼갰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를 가지고 모티브로 정해놓은 정원입니다. 경주에 사실 여러 가지 역사, 천년고도의 숨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멋진 조경과 함께 모아둔 곳이 이곳 서라벌 정원. 네. 우리 천년숲 정원의 하이라이트. 네, 맞습니다. 여기군요.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마지막은요, 거울숲 정원입니다. 숲의 전경이 거울처럼 물에 비친다고 해서 거울숲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정원인데요.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유명 포토존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북 천년숲 정원을 가장 멋지게 기록할 수 있는 곳, 사진의 끝판왕을 꼽자면 바로 이곳이죠. 네. 거울숲.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거울숲은 양쪽에 메타세카이와 기룩나무가 조성이 돼 있어서 그 사이로 흐르는 농수로에 이렇게 나무의 그늘이 비쳐서 거울숲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저 외나무 다리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앞으로 보면은 이렇게 물길 따라서 메타스퀘어가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외나무 다리 쪽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 찍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서 찍으면 어떤 매력들이 나와요? 저기서 찍으실 때는 어디서 찍어도 정말 기록 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웨딩 촬영하러도 많이 오세요. 이렇게 멋진 곳에 오셨는데 영석 씨께서도 여기서 멋진 인생사진 한번 남겨보시죠. 이 SNS의 핫플이라는 이곳에 저도 인생사진을 한번 제대로 멋지게 나오겠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저도 찍어서 봐야겠죠. 거울숲 외나무 다리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찍고 싶다면 태양을 잘 살펴야 한다는데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보단 그늘이 많이 졌을 때 더 선명하게 비친 숲을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서 환상적인 인생샷 남겨보세요. 자, 경북 천년의 숲 정원, 가장 멋진 곳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린 곳들 말고도요, 각각의 테마를 통해서 다양한 공원들이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연이 보고 싶거나 경주의 숨결을 알고 싶거나 뭔가 멋진 사진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이 있고요, 서라벌이 있고요, 경주도 있고요, 멋진 사진 스팟도 있는 이곳, 경북 천년의 숲 정원입니다. 신상이래요. 겹겹이 쌓인 역사와 멋스러움으로 천년녹과 향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경북 천년숲 정원으로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오세요. 건강이 중장년층의 관심사라고요? 물론 맞지만 요즘 이 모든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건강정보 챙기자고요. 오늘도 폭풍타자로 바쁜 직장인 최대리. 최대리. 예. 아까 보고서 어떻게 됐어? 아직도 안 된 거야? 저거 빨리 당겨버리란 말이야. 아직도 안 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여기 바로 올리겠습니다. 바로. 아우 숨소리야. 아우.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질병 탑5에는 속쓰림과 복통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았는데요. 속 편한 일상을 도와줄 오늘의 해결사. 네,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재왕입니다. 전문의가 말하는 현대인의 속병, 주된 이유는요? 주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나 불규칙적인 식사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위장 기능장애, 리듬이 깨지는 위장 기능장애, 또 하나는 짜고 매운 음식들 때문에 위염이나 궤양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매운 걸 먹는다던가 그리고 또 밤만 되면 그렇게 또 야식이 또 땡겨가지고요. 음식이 아침에 되면 이제 위장 운동이 증가하고 유산도 분비되면서 음식 받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위가 이제 좀 쉬어야 될 시간 되면 또 뭐 비스켓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위장의 리듬이 정상적인 리듬이 깨져서 생기는 위장 기능 장애.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특히 카페인 수요를 위해 마시게 되는 커피와 차는 공복에 마실 경우 위산 과다 분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무엇보다 속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시경 검사인데요. 식도부터 위까지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시경은, 위내시경은 얼마 주기로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검진 2년에 한 번 봐서 넣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보시는 게 의학적으로는 맞습니다. 미리 예방하거나 좀 잘 다스리는 방법,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정신적으로 편하고 잘 먹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이게 위장에는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걷기를 한다든가 운동하는 것은 위하고 장에 이렇게 자기 와서 출렁하면서 위장 운동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위장병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사는 제 시간에 할 것, 장 운동에 도움을 주는 걷기 운동을 할 것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현대인에게 흔한 질병, 위장만이 아닙니다. 오케이! 오늘 이과 끝! 오야! 왜 이렇게 뻐근하지? 빨리 퇴근해야겠다. 허리야! 목이야! 허리, 허리! 나 죽네! 그렇습니다. 속 건강 다음은 뼛속 건강입니다. 그래서 찾은 이곳. 허리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목도 아프고요. 허리도 결리고 다리도 땡기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요즘. 작게는 거북목과 터널 증후군, 크게는 디스크나 골절까지 뼈 건강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자칭 뼈대 있는 집안 최기종의 뼈 건강은 과연? 선생님, 제 몸 상태가 어떤가요? 왼쪽으로 골반이 빠져서 생활하시니까 거기에서 반대 방향에서 힘을 쓰시게 되니까 이쪽이 아프시고 골반은 항상 이쪽이 아프시고 균형을 맞춰주는 운동을 하셔가지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일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의 뼈 건강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데요. 성장이 필요한 10대, 업무가 많은 20, 30대, 삭신이 쑤시는 50대 이상,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뼈 관리는 필수입니다. 뼈는 부러지고 다쳤을 때만 병원을 찾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남녀노소 미리미리 뼈 건강 이 체크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척추가 삐뚤어졌다는 거는 좌측, 우측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졌다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환자 스스로 본인들은 그 밸런스가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잘 없습니다. 내 몸의 밸런스가 안 맞다 생각하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르게 밸런스를 바로잡고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세월 앞엔 장사 없는 법이죠. 이미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아이고 내가 너무 먹었나? 소화가 와 이리 안 되노? 아이고 소화 안 될 땐 좀 걸어야지. 하나, 둘, 셋.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내 다리 내 무릎. 무릎 관절은 수술로 이어지거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원래는 장기 치료가 기본이었는데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단기간 집중 치료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무릎 각도를 이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신선생님들이 직접 손으로 이제 수기로 무릎 각도를 이어주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걷고 움직이는 게 힘들면 일상도 무너질 수 있죠. 때문에 빠른 회복이 중요한데요. 단기간 집중 치료 연구는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할 것, 적정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 것, 핵심만 기억해 주세요. 20대 건강한 뼈를 100세까지 건강 체조로 마무리합니다. 아프다고 누워만 있지 말고요. 이렇게 운동하면 더 건강해지세요. 하나, 둘. 여러분 모두 뼛속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건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 아닐까요? 속은 편하게 그리고 뼛속은 튼튼하게 건강 솔루션 오늘부터 챙겨보자고요. 오늘도 열정을 불사르는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분주한 일상에 에너지가 고갈될까 걱정인데요. 자, 나무로도 신나로 되십시오. 신나로 양성화했습니다. 아우, 또 일 끝났네. 요즘 방송에 행사에 아주 그냥 일이 너무 많아. 몸이 스포츠처럼 무거워.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성화 씨를 위해서 맞춤형 건강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우리 제작진들 센스 있어 센스. 빨리 가보자고요.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가는 현대인들. 바쁜 업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친 심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요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회복과 치유의 효과를 갖고 있는 인도 정통 요가는 인내하고 집중하는 수련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나를 바라보는 힘을 키워줍니다. 주변으로 시선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뺏겨 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의식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복부 당기고 있나, 호흡 잘하고 있나, 손끝에서부터 어깨뼈 밀어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요가 수련의 마무리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입니다. 거칠어진 호흡을 편안하게 정리하고 몸과 마음과 숨을 하나로 이어주는 과정이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몰입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돼서 봤는데 아주 그냥 어려운 동작을 척척히 되시네. 어떤 계기로 요가를 하시게 됐나요? 마음 수련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 큰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체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좀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변화는 제가 처음에 요가를 시작할 때 이제 헬스가 매니아 정도로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 90kg 중반 됐었는데 요가를 시작하면서 이제 약 1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70kg 중반으로 엄청나네요. 원장님, 네. 저도 이거 신체 변화가 이 정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한데 전 사실 유연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시죠. 단계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는 초보자에게 맞춰서 또 중급자, 또 뭐 이렇게 고급자 이렇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요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배울 거 어떤 거 배웁니까? 오늘 직접 체험하실 것은 네. 아엔가하고 휠이라는 요가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통 요가입니다. 저희는 인도 정통 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정통 요가를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저 역시 현대 요가를 했었고 이제 뼈 관절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저는 관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몸을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다친 몸도 치유를 하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하지 않고 지금 요가적 치유를 통해서 지금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오늘 도움을 받을 수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깨도 약간 말려 계시고 심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어깨가 조금 말려 계시니까 견갑을 살짝 끌어내리시면 자연스럽게 목 뒤가 당겨오죠. 그러면서 경추선부터 해서 내 구분 흉추를 잡게 되면서 몸이 좀 바르게 체형이 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쇄골 라인도 같이 맞춰지게 되고. 이 자세가 원래 옳은 자세라는 거예요? 맞죠. 서 있기도 힘든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배워볼까요? 일단 아엔가 요가 먼저 같이 해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아엔가는 소도구를 활용하는 요가인데요. 요가 초보자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누구든 수련할 수 있는 치유의 요가입니다. 아엔가의 효과는 몸을 제대로 쓰는 정렬법을 배우는 겁니다. 바른 동작을 장시간 유지하면서 뼈와 근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교정하는 거죠. 아직 한 동작 더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가에서 꽂히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아사나인데요.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 중력방에 눌려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거꾸로 세워서 그것을 역으로 또 세워놨을 때 사람이 또 수승하감을 해요. 그래요? 네, 한번 뒤집어요. 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돌아서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그리고 누워보세요. 자, 지금 여기 바닥면에 어깨 후면이 닿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어깨로 꼭 밀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서 계셨을 때 느낌처럼 어때요? 목이 펴지네요. 네, 목이 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두시고 양손을 힙뒤 바닥을 짚고 이제 복부 힘 쓰실 거예요. 배 힘으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툭 넘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등 최대한 내 윗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여기. 거기에서 이제 한 다리 한 다리 천천히 올려보실 거예요. 오케이. 네, 저 있는 대로 쭉 주세요. 쭉 주시고, 네. 저 있는 대로 더 오세요. 오세요. 오케이, 엉덩이는 앞으로 발등 쭉 밀어내세요. 더. 복부에서부터 더 몸축 더 펴신다 생각하시고요. 네, 밀어나가실 거예요. 셋, 둘, 하나 해줄 줄 알았죠? 조금만 더 유지. 그렇죠. 네, 숨 편안하게.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대로 머리 뒤로 다시 한번 넘기셨다가 천천히. 네, 제가 벨트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힙뒤 바닥 짚고 배 힘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복부 힘으로 천천히 롤다운. 배 머리 들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대로 천천히 바닥. 네, 숨 편안하게. 잠시 쉬세요. 괜찮으신가요? 야, 이거 진짜 힘드네요. 와, 요가 예전부터 말만 들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야, 이 근육량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신수양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절대 화내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이번엔 휠이라는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가슴을 열어주는 휠 요가에 도전해볼까요? 휠을 통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휠 요가는 척추를 펴줌으로써 윗등이 굽은 체형을 교정해주고요.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네,
좋으세요? 자,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네, 다리 풀어 내려 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고관절 주변부 우리 독소가 쌓인 림프 관절을 좀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쪽 주변부 힙 라인으로 약간 우리 가짜 이상근 통증이라 그래서 그 가짜 허리 디스크 통증, 그죠? 그 힙 뒤쪽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통증에도 완화가 되게. 와, 지금 역대입니다. 네. 전신이 막 모든 게 지금 쫙 펴지니까. 네. 끝나고 아마 나갈 때쯤 키가 한 2cm 정도 커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요가는 단순 한두 달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길게는 1년 이상은 해보셔야 돼요. 1년 이상 해보시다 보면 정말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몸부터 다르지만 마음 상태 또한 달라지고 호흡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좀 이어가셔서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자, 여러분도 꼭 요가에 도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세요. 저는 오늘 치유가 됐어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